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저런 상태로 90분을 뛰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2020년 2월 18일 토트넘 호스퍼 구단 메디컬팀 회의실에서 터져나온 한 외국인 의료진이 외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축구 전문 기자로서 그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의료 전문가로서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그날 정밀 검사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온 강인함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강인함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0년 2월 16일 영국 버밍엄의 빌라 파크,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30여 초, 손흥민은 상대 골문을 향해 전력 질주를 시작했고 아스톤 빌라의 중앙 수비수 에즈리 콘사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넘어지면서 오른팔로 그라운드를 강하게 짚었습니다. 고통이 심했는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밖으로 나가 응급치료를 받았고 조제 무리뉴 감독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손흥민은 팀이 뒤지던 상황에서 전반 추가 시간에 역전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결승골까지 넣으며 팀의 3대2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멀티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극적인 승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이틀 후에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토트넘은 2020년 2월 18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손흥민의 오른팔 전완골부 요골이 골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진의 정밀 진단 결과 3년 전 같은 부위를 다쳤던 곳에서 약 2cm 위쪽이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골절 양상이었습니다. 3년 전에는 절단면이 수직이었는데 이번에는 비스듬하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이것이 떨어질 때 충격이 3년 전보다 훨씬 더 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최대 8주 이상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챔피언스리그 16강전부터 걱정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 다시 뛰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즌 아웃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손흥민은 그 고통 속에서도 경기를 계속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찾기 위해 토트넘의 경기 운영 상황을 분석해봤습니다. 당시 토트넘의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주전 공격수 해리 케인이 허벅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었고 손흥민마저 빠지면 공격진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부상 직후 이미 자신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기 시작 직후 자신이 빠지면 팀의 균형이 무너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교체 카드 활용까지 모든 전술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강한 정신력으로 고통을 참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두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런던의 한 스포츠 의학 센터 소속 정형외과 의사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골, 골절은 상당한 통증을 동반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팔을 움직이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런 상태로 90분간 프로 축구 경기를 뛰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신력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손흥민이 그날 경기에서 보여준 플레이였습니다. 단순히 그라운드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골은 페널티킥을 실축한 직후였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리바운드 볼을 향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고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부러진 팔의 고통을 참으며 말입니다. 두 번째 골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팀이 2대2로 비기고 있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또다시 상대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그가 오른팔을 감싸 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사람들은 그제야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2020년 2월 21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러진 뼈를 맞춘 뒤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해 고정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긴 재활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부상 투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022년 그는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결단을 내렸습니다. 2022년 11월 2일 프랑스 마르세유의 스타드 벨로드롬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은 상대 선수의 어깨와 안면이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코와 눈 부위가 크게 부어올랐고 전반 29분 교체되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 안아골절이 아니라 관골상하골 복합체골절에 안아골절이 동반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의료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뼈가 제대로 붙는 데는 최소 석 달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에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의 월드컵 출전은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1월 9일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뛰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하면서 꿈꾸는 일입니다. 저 또한 그 꿈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이 참고 견디며 써오신 마스크를 생각하면 월드컵 경기에서 쓰게 될 저의 마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단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민들이 쓴 마스크와 자신의 안면 보호 마스크를 비교한 이 메시지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토트넘 구단이 특별히 제작한 검은색 안면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2022년 11월 16일 카타르 도하에 입성했습니다. 마스크 측면에는 그의 등번호 7번이 흰색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상 당시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손흥민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훈련장에 나타난 그는 3일 차부터 서서히 강도를 높여갔고 우루과이전을 사흘 앞둔 시점에는 가벼운 헤딩까지 할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손흥민의 빠른 복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6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도 오른팔이 부러져 회복까지 12주가 예상됐으나 9주 만에 그라운드에 돌아왔습니다. 2020년 9월 햄스트링 파열 때는 무려 8일 만에 복귀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손흥민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모든 경기를 뛰었습니다. 조별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일부에게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뛰는 투혼을 보여줬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황희찬의 역전골을 어시스트하며 대한민국의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취재진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됩니다. 이제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뼈가 붙는 데는 최소 석 달은 걸립니다. 이제 실처럼 살짝 붙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렇게 해야 하는 위치고 제가 좋아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손흥민이 월드컵 내내 착용했던 검은 마스크는 이후 토트넘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2023년 1월 그는 한 인터뷰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쓰지 않고 경기할 때와 같을 수 없습니다. 시야는 괜찮지만 공이 올 때 마스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최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혼자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부모님과 가족, 친구들이 걱정합니다. 다시 충돌하면 위험합니다. 개인의 불편함보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투혼은 단순히 육체적인 강인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손흥정 코치는 어린 시절부터 손흥민에게 정신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990년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일찍 마감해야 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부상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2020년 4월 손흥민은 코로나19로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된 기간 동안 제주도 해병대 구여단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157명의 훈련병 중 상위 5위 안에 들며 필승상을 받았습니다. 사격에서는 열발을 모두 명중시켰고 각계 전투와 행군에서도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트 운동선수로서의 신체적 능력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입니다. 손흥민의 부상 극복 사례는 스포츠 의학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증 관리와 정신력의 상관관계, 그리고 프로 운동선수의 회복 능력에 대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손흥민의 사례를 통해 육체적 컨디셔닝만큼이나 정신적 준비가 부상 극복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런던의 한 재활 전문 센터 소속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그의 회복 속도는 통계적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타고난 신체 능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복귀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부상 기간 동안에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2020년 요골 골절 이후 그는 상체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체 훈련과 심폐지구력 운동을 지속했습니다. 한 팔로 할 수 있는 모든 훈련을 찾아서 했고 식단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했습니다. 의료진이 권장하는 재활 프로그램의 120%를 수행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2022년 안아골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손흥민은 의료진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회복 계획을 세웠습니다. 얼굴 부위의 부상이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은 할 수 없었지만 가벼운 조깅과 스트레칭, 그리고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훈련은 계속했습니다. 의료진은 처음에는 월드컵 출전 자체를 회의적으로 봤지만 손흥민의 회복 의지와 체계적인 재활 과정을 지켜보며 점차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투혼은 수많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선수들은 손흥민의 사례를 떠올리며 재활에 더욱 매진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빨리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는 책임감과 헌신이 진정한 프로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한 선수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장님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작은 부상에도 쉽게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주장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뛰셨잖아요. 그 모습이 저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가르침입니다. 토트넘 동료들의 증언도 인상적입니다. 해리 케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은 믿을 수 없는 선수입니다. 그의 프로 정신은 우리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상 상황에서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의 태도는 모든 선수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히샬리송 역시 손형과 함께 뛰면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이 무엇인지 배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손흥민의 부상 극복 능력에는 또 다른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멘탈 트레이닝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손흥정 코치에게 정신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견디는 법, 압박감을 이겨내는 법, 그리고 순간에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법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손흥정 코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흥민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가 단순히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몸이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그때 진짜 실력이 나온다고 말이죠. 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상은 선수 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이러한 정신적 토대 위에 손흥민은 자신만의 부상 관리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부상을 단순히 불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습니다. 2020년 요골 골절 이후 그는 상체 근력 강화에 더욱 집중했고 2022년 안아골절 이후에는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훈련을 추가했습니다. 2025년 현재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로스앤젤레스 FC에서 뛰고 있습니다. 3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8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와 강인한 정신력은 나이를 초월한 활약의 비결이 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손흥민의 부상 이력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의 몸을 관리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격렬하고 피지컬한 리그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중에는 유럽 대항전, 주말에는 리그 경기, 그리고 국가대표팀 차출까지 소화하는 선수들은 엄청난 육체적 부담을 안고 뛰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부상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즌에서 그가 부상으로 결장한 경기는 10경기를 넘지 않습니다. 특히 2023-24 시즌에는 시즌 중반 아시안컵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 스포츠 과학자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훈련 강도 조절이 매우 과학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언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언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 가까운 프로 생활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혜의 결과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또 다른 교훈은 팀워크의 중요성입니다. 2020년 에스턴 빌라전에서 그가 부상을 무릅쓰고 뛴 것은 개인의 영웅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팀의 상황이 절박했고 자신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정신은 동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팀 전체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2년 월드컵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적으로는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뛰는 것은 분명한 핸디캡이었고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대표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장이 저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데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2022 월드컵 포르투갈전 이후 여러 선수들이 손흥민의 투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황희찬은 인터뷰에서 주장님이 저런 상태로 뛰시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죠 라고 말했고, 김영권은 주장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팀 전체가 하나가 되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품어온 꿈에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시작할 때부터 월드컵 무대에서 뛰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전 세계인들이 보는 무대에서 경기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거치며 손흥민은 아쉬움을 맛봤습니다. 두 번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를 내고 싶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드컵 3주 전에 안면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통 선수라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그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도전하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태도는 한국 스포츠 역사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는 부상을 극복하고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처럼 부상 직후 바로 경기에 복귀해서 팀을 승리로 이끈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은 손흥민의 사례를 통해 역경 극복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상을 입어도 어떤 선수는 빨리 회복하고 어떤 선수는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신력이 신체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스포츠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우 부상을 단순히 부정적인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마인드셋이 실제로 신체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부상 이후에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2020년 요골 골절 이후 복귀전에서 바로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2022년 안아골절 이후에도 마스크를 쓴 채로 적극적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부상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역경이 닥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책임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는 노력이 있어야 진정한 월드클래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부러진 팔로 90분을 뛰며 멀티골을 넣고 안면 골절 후 3주 만에 마스크를 쓰고 월드컵 무대에 선 손흥민. 그의 투혼은 단순히 개인의 강인함을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자긍심이자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감동을 준 위대한 이야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제 실처럼 살짝 붙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뛰었던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프로 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의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